부유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선아 씨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공주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청춘은 부족함 없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지요. 하지만 중매로 만난 신발 공장, 집 장남 정석 씨와의 결혼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의 조명이 꺼지고 마주한 현실은 좁고 낡은 신발 공장 사택의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평생 꾸준히 일을 해본 적 없는 선아 씨에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살림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기에 연이어 태어난 두 아들 민준과 민성의 육아까지 더해지자 그녀의 일상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대신 해주던 가사 노동의 무게를 직접 짊어지게 된 선아 씨는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남편 정석 씨의 얄팍한 월급 봉투와 시댁의 가부장적인 분위기는 그녀를 더욱 숨막히게 몰아넣었지요. 선아 씨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생활비 보태기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나가서 돈 좀 벌어보려고요. 정석 씨 월급만으론 애들 공부시키기도 빠듯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장손들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돈을 벌어오겠다는 며느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아 씨는 중소기업 경리직으로 취업하며 시어머니에게 육아와 살림의 짐을 고스란히 떠넘겼습니다. 직장 생활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시댁 식구들의 눈치와 고된 가사, 노동에서는 해방될 수 있는 유급 휴가와도 같았지요. 그녀는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매일같이 늦은 귀가를 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허리가 굽어갔지만 선아 씨는 퇴근 후에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월급 상당 부분을 비상금과 품위 유지비로 챙기며 철저히 자신만의 성을 쌓아갔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절실했던 두 아들은 할머니의 손에 자라며 엄마의 부재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아들들의 눈에는 고생하는 할머니보다 세련된 옷을 입고 늦게 들어오는 엄마의 냉정한 뒷모습이 더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퇴직을 앞둔 선아 씨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생각에 남몰래 퇴직금을 계산해 봅니다. 평생의 짐이었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우아한 노후를 꿈꾸던 선아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년퇴직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더니 곧이어 시어머니마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이죠. 남편 정석 씨는 장남의 도리를 내세우며 당연하다는 듯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아 씨는 평생 공들여 세운 퇴직 이후의 계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요양원들을 찾아다니며 입원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로부터 건네받은 견적서에는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선아 씨의 머릿속에는 효심 대신 차가운 계산기가 굴러가기 시작했죠. 자신의 노후 자금과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이 부양비로 증발할 것을 생각하니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정석 씨는 공장을 그만두고 경비직을 전전하느라 실질적인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막막한 마음에 시누이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언니, 장남이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는 형편이 안 돼서 도울 처지가 못 돼요. 결국 선아 씨는
요양원 대신 집에서 직접 시부모를 수발하며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퇴근한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인자한 며느리의 가면을 쓴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민준아, 민성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낯선 요양원보다 익숙한 우리 집이 훨씬 편하실 거란다. 그게 효도 아니겠니? 겉으로는 시부모의 편안함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요양원비를 아껴 자신의 노후를 보전하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엄마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아 씨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이 결정이 자신을 어떤 지옥으로 몰아넣을지 그때의 그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화려한 여행지 대신 병든 시부모와 기저귀 봉투가 놓인 삭막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성스럽게 꾸몄던 선아 씨의 거실은 이제 환자용 침대와 각종 의료기구들로 가득 찬 병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 전체에는 환자의 대소변 냄새와 특유의 약 냄새가 섞여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지요. 선아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내며 생전해본 적 없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들은 집안의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며 엄마의 안부조차 묻지 않고 제 방으로 숨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남편 정석 씨 역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작 기저귀를 갈 때가 되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며 방관자로 남았습니다. 선아 씨는 간병인 한 명이라도 부르고 싶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그마저도 꾹 참아냈습니다. 손목과 허리에 파스를 붙여가며 버텼지만 친구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요. 시장 한번 마음 편히 보러 나가지 못하는 구속된 삶은 그녀의 성격을 날카롭고 히스테릭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힘겹게 시부모를 수발하는 엄마를 보며 큰아들 민주는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안 보내고 직접 모시겠다고 결정한 거잖아. 우리 탓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아들의 냉담한 반응에 선아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돈을 아꼈다는 사실 하나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기저귀를 잡았습니다. 예쁜 꽃병이 놓여있던 자리는 이제 소독약 통과 일회용 장갑이 차지했고 화목했던 웃음소리는 노인들의 신음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선아 씨는 자신이 만든 이 거대한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갔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녀의 희생을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무더운 여름날, 선아 씨는 비좁은 욕실에서 시부모의 목욕을 돕다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중심을 잃은 그녀는 차가운 욕실 바닥 위로 힘없이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 민주는 거실에 쓰러져 신음하는 선아 씨를 발견하고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부정맥이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인 민준에게 선아 씨의 상태가 심각하니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더 이상의 간병은 불가능하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선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정말 시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겠다고 아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지요. 하지만 민주는 과거 선아 씨가 돈을 아끼기 위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요양원은 돈 낭비고 자식들이 부모 버리는 곳이라고요. 우리 형편에 그 비싼 돈을 어떻게 감당해요?
민주는 자신의 결혼 자금과 아파트 대출금을 운운하며 시부모의 부양비가 나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아 씨는 자신이 아들에게 심어준 이기적인 경제 논리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느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남편 정석 씨마저 아들의 냉정한 논리에 동조하며 선아 씨에게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긴 채 등을 돌렸습니다.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온 선아 씨를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차가운 거실과 병든 시부모였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다시 앞치마를 둘러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지요. 둘째 아들 민성까지 가세해 엄마의 퇴직금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냐며 효도를 강요하는 모습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아들들은 선아 씨가 과거 시어머니를 대했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며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까닥하지 않았습니다. 선아 씨는 자신이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맛없는 반찬을 던져주듯 차려주고 회사로 도망쳤던 기억들이 떠올라 괴로움에 몸서리쳤지요. 이제는 거꾸로 아들들이 선아 씨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고 타박하며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독박 간병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선아 씨는 굳게 잠긴 방문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시간이 어김없이 다가오자 그녀는 기계적으로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만 했지요. 아들들은 거실에 설치된 홈카메라를 통해 혹시라도 엄마가 간병을 게을리하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아 씨는 자신이 평생 공들여 만든 돈이 우선인 가정이라는 이름의 감옥 안에 완벽하게 갇혔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병든 시부모님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며 긴 간병의 터널은 끝이 났지만 선아 씨에게 남은 것은 조의금이 아니라 망가진 육체와 거액의 병원비 영수증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선아 씨는 자신도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시부모님이 남긴 낡은 아파트의 매각 대금 중 자신의 지분을 먼저 챙기겠다고 나섰지요. 둘째 아들 민성은 해외 연수를 핑계로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려 선아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남편 정석 씨마저 퇴직금 일부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리고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아 씨는 자신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헐어보려 했지만 이미 간병 기간 동안 생활비와 약값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였지요. 텅 빈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선아 씨에게 큰아들 민준이 무심하게 다가와 서류 뭉치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양병원 입원 상담 책자였고 민준은 엄마가 예전에 말한 대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알아봤다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선아 씨는 자신이 아들들에게 가르쳤던 효도의 가성비라는 논리가 자신을 향한 최후 통첩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이 뿌린 이기심의 씨앗이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자신을 집어삼키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선아 씨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아까워하며 거부했던 저렴한 시설의 요양병원에 환자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퀴퀴한 냄새가 가시지 않는 6인실의 구석 자리였고 이는 과거 그녀가 시부모를 보내려다 취소를 반복했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면회 오는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간병인들은 선아 씨가 과거 시부모를 대했던 것보다 더 거칠고 무관심하게 그녀를 다루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의 자녀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화기애애하게 면회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아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어버린 밥을 꾸역꾸역 삼키며 직장생활 20년 동안 쌓아 올린 공든 탑이 결국 모래성이었음을 통감했습니다. 큰아들 민준 씨는 가끔 걸려오는 전화조차 바빠서 못 가니 필요한 건 간호사에게 말하라며 냉정하게 끊어버리기 일쑤였지요. 선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이 푼돈마저 다 떨어지면 자신은 어디로 내쫓기게 될지 깊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로 자라며 꿈꿨던 화려하고 우아한 노후를 떠올리다 허망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선아 씨는 인생의 모든 계산이 시작부터 잘못되었음을 비로소 자인했습니다. 자신이 아들들에게 가르친 가성비 효도라는 부메랑은 이제 그녀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선아 씨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지켰던 집. 거실에는 큰아들 민준 씨와 그의 예비 신부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선아 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일정을 논의하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않았지요. 민준 씨는 어머니가 평생 아끼며 닦았던 자개장과 가구들의 폐기물 스티커를 무심하게 붙여 집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예비 신부는 노인 냄새가 밴 물건들은 전부 낡아서 싫다며 모든 가구를 새 것으로 바꾸자고 민준 씨를 재촉했지요. 민준 씨는 요양병원에서 선아 씨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보내온 편지를 읽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은 요양병원의 차가운 창가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는 선아 씨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그녀의 마디 굵은 손에는 젊은 시절 두 아들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가족 사진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지요. 간병인이 다가와 약 먹을 시간이라며 귀찮은 듯 소리를 지르자 선아 씨는 움찔하며 거북이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가족을 잃고 책임을 피하려다 영원히 고립된 그녀의 방 안에는 저녁 노을만이 쓸쓸하게 드리웠습니다. 나중에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라며 비웃던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며 그녀의 인생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